지금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장님 그리고 교무위원, 전공별 주임 교수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빈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힘찬 박수로 다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학년도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김태우 총무처장께서 본 대학교의 건화기념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건화기념, 사랑의 실천.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은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근면, 정직, 겸손, 봉사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을 도모하고 숭고한 학문 정신을 드높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결에, 나아가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를 기르는 데 있다. 귀빈 및 교무위원, 교수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입학생 여러분들은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대표 유영환 학생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학생 대표가 선서라고 할 때 함께 손을 올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입학생 일동원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받들고 학칙을 준수하며 학업에 충실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새 일꾼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2월 26일 입학생 대표 유영환. 대학원장님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학생 선서가 있었습니다. 입학생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석하신 귀빈 및 교무위원 그리고 전공별 주임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입학생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장석권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교 석좌 교수님이신 이어령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대학과 같은 한양학원 김영훈 교목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교 교무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무처장이시자 MBA 전공 교수인 김현경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김태우 총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성호 연구학생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승현 콘텐츠개발센터장님 와주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이자 부동산 전공 교수이신 양재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각 전공별 주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영대학원 주임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BA 전공 김형도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그린텍 MBA 전공 박선경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호텔 관광 MBA 전공 전혜진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IT MBA 전공 손규식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MBA 전공 김광재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휴먼 서비스 대학원 주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전공 주리애 교수님이십니다. 끝으로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전공 지규현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교수님들 외에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각 전공의 교수님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사오니 전공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빌어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저는 본교 아동가족전공 주임교수 신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는 입학 성적 우수자 중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학생에게 수여됩니다. 시상은 장석권 대학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 MBA 전공 신철우 학생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학생 앞으로. 장학증서 MBA 전공 신철우 위 학생은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2011학년도 대학원장 장학금 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1년 2월 26일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종양 대도. 수상자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사이버대학교 장석권 대학원장님의 훈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교수님, 대학원 원후의 임원 여러분, 그리고 학교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어령 석자 교수님께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학원생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하고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선발되었으면 말할 나위 없이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축하할 일은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코 쉽지 않을 대학원 공부를 해내겠다고 마음먹은 그 용기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사이버 강의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프라인상의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수 간 상호 작용의 미흡함을 아쉬워하며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 아이튠즈 유니버시티에 등록된 대학 수는 300개 이상에 달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입니다. 이 외에도 빌 게이츠가 매일 강의를 시청하고 있다는 비영리 교육 사이트 칸 아카데미는 현재 1630개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하루 평균 7만 명이 그의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교육 환경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육 기반의 발전에 힘입어서 교육 패러다임도 평생 자기 학습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양사이버대학 대학원 과정에 입학함으로써 바로 그 흐름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정규 석사과정 대학원으로서 우리 한양사이버대학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미래지향적 고등학습 모델을 시험하며 새로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대학원을 미래교육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교육 모델과 제도임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쩍 성장한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성장한 자기 모습에 보람을 느껴봅시다. 우리를 믿고 여러분의 꿈과 뜻을 한번 마음껏 펼쳐보십시오. 우리 한양학원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자로서 근면, 정직, 겸손, 봉사하는 정신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거듭나 주십시오. 우리 대학원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대학원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 교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여러분이 가진 식순지 뒷면에 있으며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학원의 김영훈 교무실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10년 역사의 배경을 지닌 1등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최초의 사이버 대학원을 개원하게 도우신 은총에 더하여 오늘은 대학원 입학식을 뜻깊게 거행하도록 섭리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일과 학업을 감당하며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에 진입하는 신입생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미 실무 교목이 풍부하고 기초 학문을 다진 학생들이 한양사이버대학원에 들어와서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학문의 깊이와 경험의 축적을 이루어 빛나는 인재들로 성장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뒷바라지 하신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입학생 자신들도 오늘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앞날의 학문과 실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학원장님과 교수님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모두에게 퍼져서 학교 사랑과 나라 사랑이 마침내 인류애로 이어지는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수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한양사이버대학원의 수준을 한껏 끌어올려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의 명문에서 세계 명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양사이버대학교와 더불어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의 관심과 열정과 끈질긴 노력을 합쳐서 통합과 통섭의 노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십시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인재와 지도력의 수준은 사랑의 실천에 달려있음을 봅니다. 한양사이버대학원에 입학하는 이들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학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한양사이버대학원을 이제 세계 명문을 향해서 발전시켜 나가느라고 애쓰시는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과 교수님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리시는 넉넉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따뜻한 위로가 오늘의 입학생들과 가족들과 하객들 그리고 한양사이버대학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써 2011학년도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입학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입학생과 관계자 여러분, 기빈을 비롯한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어 전체 오리엔테이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어령 석좌 교수님 특강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기빈 여러분들께서는 특강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어령 교수님과 함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학원의 첫 문의 빗장을 여는 그런 순서에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기대를 가장 많이 걸고 있는 사이버 대학을 선택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라고 했지만 아주 짧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어서나 아주 긴 앞으로 학업 생활의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장 현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겠지만 소위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들었지만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령 스마트폰 옛날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키보드 없이 터치패드로 되는 것은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와 같이 i시리즈, iMax에서부터 아이패드까지 이르는 새로운 전자기기들을 만들므로써 지금 작년도를 흔히 말해서 소위 미디어 빅뱅이니 트랜스미디아니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트위터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원래 말이라는 거하고 문자라는 거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왜 말은 현존성. 제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1초 전에 얘기한 그 이야기도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것을 글자로 써서 책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어서 그 메시지는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기억으로, 말로 기억하는 것은 내 신체 속에 있지만 글로 썼을 때는 하나의 현존하는 공간이 아닌 저편적 내 몸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토 같은 사람도 결국은 하나의 대화 형식으로 남겼지만은 문자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그 문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은 트윗할 여기 트윗 해보시는 분 계신지 몰라도 트윗은 말로 전화로 너 지금 뭐해? 동시성입니다. 너 지금 뭐해? 나 밥 먹고 있어. 이것은 말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해? What's happened? 요즘에 이게 바꿨지만 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니? 라는 이야기를 전화로 했을 때는 동시성이니까 너 지금이란 말은 10분 전, 10분 후간이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자로 편지를 쓰면, 일기를 쓰면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도 지나서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하지 않고, 전화로 걸던 것을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쏜다 이거죠. 글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후 처음으로 글과 말이 신체성을 갖게 되고 here and now, presence, 현존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트윗에서 뭘 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트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계열이, 동시계열로 이루어지는,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툴이 소크라테스로부터 계산해봐도 몇천 년이 흘러간 아주 인류가 생겨나고 처음으로 말과 글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어제 죽은 사람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201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참 불쌍하죠. 왜? 1년 차이가 아니라 트윗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말과 글이 영원히 신체성과 신체 밖에 있다는 소크라테스를 진리로 알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이바 대학의 대학원이지만 여기 입학하고 여길 졸업하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나갔을 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온 오프라인 대학원생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트윗을 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툴, 티칭 모델, 여러 가지가 새로운 모험 속에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오늘 저희 강의도 수많은 강의를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사이바 대학원생, 새로운 교육 모델 속에서 모여온 오늘의 입학생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생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끝없이 새로워지는 것에 우리가 합류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토포필리아, 장소에 대한 사랑은 짐승들도 다 있습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해서 여우들이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것을 고개를 향한다고 그러죠. 수구초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토포필리아를 인간들의 소위 텃세, 민족심, 국가에 대한 사랑, 이게 전부 한 공간, 장소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 갔다가 김포 비행장이나 인천 오면은 아이고 그 좋은 나라 다 보고서도 그래도 내 나라가 최고다. 아이고 내가 돌아왔구나. 이게 장소에다 이거죠. 이것이 인간의 특이한 건 줄 알았는데 짐승들이 테리토리라든지 산호초에서 사는 물고기라든지 전부 장소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라틴 말로 굉장한 소리를 했지만 토포필리아는 라틴어를 모르는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바이오필리아,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것도 인간 독특한 건 줄 알았어요. 어린애 그 아들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철도에 막 뛰어들고 이렇게 고상한 인간들이 생명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소위 침엽수들, 소위 나자식물들 이런 거는 피자식물, 화렵수들한테 쫓겨서 절대
때로 식물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까지 쫓겨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자손들 거기서 키울 수가 없어요. 묘목들은. 그래서 놀랍게도 도목혁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가 쓰러져서 식물이 뭘 한다고 지가 쓰러져서 쓰러진 자기 몸뚱아리로 묘목들을 기릅니다. 수척한 땅엔 도저히 양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이면 또 몰라도 식물들이 스스로 쓰러져 죽음으로써 다음에 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생명을 가꾸는 이런 도목혁신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식물학이나 이런 데서 배울 때 보면 전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피리아도 다 동물들이 있어요. 인간에 남아있는 윌슨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한참 이게 뜨는 사람이지만 소위 생물학이 모든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근본에 하나로서 통섭될 수 있다. 컨슬런스 이론을 얘기한 그 윌슨이 한 말이 그 요란하게 큰 소리 인문학 뭐 자연과학 다 해놓고 결론이 겨우 태산명동 서희필로 나온 게 네오필리아에 도달한 거예요. 인간들은 바이오필리아,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네오필리아,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네오필리아와 교육의 문제인 것이죠. 인간만이 이 네오필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누구도 일어서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기는 아이 보고 두 발로 서라고 안 했는데 아이들이 특히 그 한국같이 외국은 양탄자리도 있고 일본은 다다미방이라 또 이해가 갑니다. 한국처럼 이건 온돌방이라 이게 완전히 이건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한번 거기서 넘어지면 머리 되게 깹니다. 그런 바닥에 말이죠. 뭘 믿고 아이가 누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 발로 일어서다가 한번 자빠지면 머리통을 깨트리고 와 울면 다시는 안 일어날 텐데 두 번, 세 번 시키지도 않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던 녀석이 두 발로 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누가 계산을 뭐 통계인지 몰라도 어느 사람이 쓴 걸 보니까 100번은 넘어져서 골통을 깨야 일어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들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말 안 하고 누군가가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네 발로 안전하게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일어섰을까요? 정말 인간처럼 벤처동물이 없죠. 끝없이 모험하고 안 해보던 일을 합니다. 어떤 짐승도 두 발로 일어서지 못했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두 발로 일었습니다. 저는 어느 시에도 썼지만 아이들이 최초로 일어섰을 때 막 박수 칩니다. 옆에서 부모들이 따로 그러면서 따로 독립하는 따로 하고 막 쳐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면 눈에 조금 전에도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아파서 울던 눈물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두 발로 일어섰을 때 어떤 아이고 씩 하고 한번 웃습니다. 미소를 지어요. 그 미소를 보셨는지 눈물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 아픔 속에서 제가 두 발로 일어서고 만족한 미소를 얼굴에 띄운 거. 그게 네오필리아, 인간의 표정이고 오늘 사이버 대학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미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이런 네오필리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오늘날처럼 자연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서도 물론 자연에서 떨어질 수는 없지만 다른 짐승처럼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환경을 적응이 아니라 있는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환경에 자기가 창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오늘날 그것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중력에 순응하지 않고 중력을 거슬려서 살아보려 한 최초의 동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이 던지는 건 인간밖에 못 던집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왼손이 구별이 서는 겁니다.
짐승들이 왔을 때 공격을 했을 때 돌멩이를 큰 돌멩이로 들고 때리면 멀리 못 갑니다. 그러나 한 손으로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봉으로 치는 건 내 신체로 뛰는 거지만은 먼 데를 향해서 던지는 것은 두뇌로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 표범들이 우리를 습격해왔을 때 신체는 한없이 약하지만 두뇌로서 이기는 길은 최초의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는 그 순간 그 돌멩이는 자연의 돌에서 문화의 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캐스트한다는 거, 던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죠. 지구의 인력을 거슬리지 않고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은 어떤 기운센 원숭이들은 던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린다.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 건 지구에 순응하는 것이죠. 던지는 거하고 떨어뜨리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뭐 사이버 세계니 뭐 미디어니 하지만 전부가 던지는 겁니다. 방송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브로드캐스팅, 브로드캐스트. 넓게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몇 사람이나 들리나. 내 목소리를 저 지구의 끝까지 던지는 기술이 방송 기술이고, 손가락으로 나의 문자를 저 먼 곳에 던지는 것이 인터넷, 오늘날의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어서의 소위 컴퓨터 간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송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통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다. 그걸 캐스트하는 거다. 이 캐스트한다는 건 지구의 중력을 거슬리지만 영원히 거슬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구의 중력에 순응하죠. 그게 생의 포물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이버 세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슈퍼, 높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메타, 초되는 거, 초라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 횡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위 던지는 횡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작은 몸집의 어린아이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돌을 던졌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곤봉으로 싸운다든지 육체적으로 부딪혔으면 절대로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이버 대학에 들어왔다는 것은 곤봉으로 이 세상을 해결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최초의 돌멩이, 침묵하는 돌멩이, 그 돌멩이를 들어서 내가 목표물을 향해서 던지는 하나의 그 캐스팅하는, 던지는 하나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고, 바로 사이버 대학 자체가 페이스-투-페이스 커뮤니케이션과 달라서 보다 멀리, 보다 높이 여러분들은 지식의 하나의 투석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왜 우리들이 보통 페이스-투-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소통하는 전통적인 대학의 교수 방법하고 사이버 세계를 향해서 던지는 교육, 실제로 멀리 있어도 던지는 교육, 캐스트하는 거, 브로드캐스트하는 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짐승들은 신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중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인간들은 네오필리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네오필리아로서의 어떤 짐승도 하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뭐 이런 하이데커나 이런 사람들이 T2, 투기 이런 말 씁니다. 프로젝션, 프로 짜붙은 게 전부 던지는 거예요. 프로젝션, 앞으로 던진다 이거 젝션. 이게 미래를 향해서 나의 생각과 생명을 던지는 그 프로젝션이 바로 삶의 기획이고 새로운 삶에 대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머리통을 깨면서 스스로 일어서는 네오필리아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죠. 너희들은 따로따로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 애가 일었을 때 우리 부모들은 따로따로 하고 막 이렇게 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따로라는 것이 디펜던스, 인디펜던스 아주 상징적인 얘기였다. 너 따로 일어서라.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의존심도 강하고 맨날 매달리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어린애 갔을 때 도와주지 않고 따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요. 따로라는 말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지만 홀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희 그런 말 안 쓰는데요. 그래서 안 써? 하여튼 예, 요즘 보행기 있어서 애들 따로 안 쓰는데요. 따로라는 말이 사라지고 애들이 기지도 못하는 애들을 보행기에다 앉혀놔서 언제 일어섰는지 언제 걸었는지 예의지가 정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일어서면서 머리통 다치고 씩 웃는 그 미소를 경험하지 않은 채로 얘들은 이족동물이 됐다. 걸어다니는 짐승이 됐다. 카나다에서는 보행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성이 있고 아이들이 기는 과정을 없이 컸기 때문에 이 흉근 근육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못한 채로 어려집니다. 또 보행기에 타고 애들은 실제로 걷는데 보통 애들은 1년이면 걷는데 보행기를 사용한 애들은 1년 6개월까지 갑니다. 혼자 못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거지 비유로 치자면 이 일반 대학들은 보행기를 태운 애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혼자서 판나 교수님 옆에 있는 거 아니고 친구들이 판나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제 자신이 오늘 이때까지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불행히도 저는 오프라인 대학에 들어갔지만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당시의 모든 우리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저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공부한 독학자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모시물러 다니고 물론 대동아전쟁 그때는 2차 대전이니까 학교 제대로 못 다녔어요. 비행기 연료한다고 소나무 뿌리 캘러 다니고 군사훈련 받고 못 심고 3학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후 2, 3년 졸업 맡을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다가 또 중학교 들어갔더니 좌우익 싸움을 하고 좌익 선생하면 우익 선생하면 좌익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어서 내쫓았습니다. 1, 2년 동안 거의 동맹 휴학하느라고 학교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겨우 다니려고 했을 때 6.25 전쟁이 나서 학도 의용병이니 뭐니 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말이 내가 서울대학 출신이지 요즘 같으면 저는 서울대학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선 그런 의지도 없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다 서울대학 들어간 거예요. 전시학교에. 들어갔더니 선생들이 전부 군복 입고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휴강이 아니라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오늘 나오셨냐? 나왔어. 한두 개 하다 기차 시간이 그냥 가요. 혼자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 어떤 국제대회에 내놔도 나는 당당하게 내 자랑이 아니라 전부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계통적으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 머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태껏 듣지 못한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요즘 자꾸 창조란 말 쓰고 오리지널리티 내 머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죽고 난 후에 그 머리로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사만석을 연구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인슈타인 자신도 나는 머리가 특수한 사람이 아니다. 남이 갖지 않은 열정과 지적 호기심을 가졌을 뿐이다.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침반을 사줬는데 나침반이 남쪽 북쪽을 끝없이 가리키는 그 신비한 나침반이 바닷속에 들어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나침반은 작동하는가. 이렇게 지구 바깥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나침반을 보고 제 머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뭐 연주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바이올린을 아주 잘 쳤었는데 죽음이 뭐요라고 아인슈타인한테 물었을 때 보통 물리학자 같으면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대답을 했겠지만 아인슈타인은 씩 웃으면서 그건 물리학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거야. 이런 명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분이 물리학자로서 상대성 원리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야 별 관계 없어요. 그러한 지적인 사람이 지적 호기심이 우주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머리로 생각하는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16살 때 빛이 속도라면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빛은 정지하는가?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가 나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16살 때 그 의심을 품은 거, 그게 바로 뉴턴 물리학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안에서 생각한 거지만 지구 바깥의 우주에서 우리가 나가서 우주의 질서의 계산법은 지구의 계산법과 다르다. 이런 생각이 머리가 천재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지적 호기심과 그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네오필리아. 뉴턴 물리학에 만족한 사람들의 아인슈타인은 아니다. 물리학의 장을 넓히면 어떤 장들이 일어날 것인가? 네오필리아. 살지도 못하는 우주의 공간을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인간의 지성을 넓혔겠습니까? 그건 오로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 발로 일어서려고 한 어렸을 때 아인슈타인도 그랬을 자빠지면서 네 발에서 두 발로 일어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네오필리아에서 생겨난 것이다. 더 이상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오늘의 저의 화두는 지적 호기심, 상상력, 제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이바 대학은 훨씬 더 어느 대학보다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요,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사이바 대학 보면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 지금은데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접촉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지만 나는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없었던 시절에 혼자서 외롭게 공부를 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든이 내일인데 지금도 계속 활동하는 이유는 내 머리가 정지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때 누군가의 교수님의 옆에 계신 선생님의 내가 의지했더라는 그 지식만 떨어지면 나는 집에 들어와서 지금쯤 그냥 연금 생활자가 됐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이바 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 간판 따기 위해서 사이바 대학에 들으면 대학 과정에서 끝납니다. 뭐 이만하면 어디 가서 나도 대학 다닌 사람으로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간판 따기에서 들은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역경소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인데 또 뭘 배우겠다고 대학원이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네오필리아, 끝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좋은 선생님들이 언제나 보통 사람은 학교에 가야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언제나 아쉬울 때는 여러분들의 콜사인, 여러분들의 아이디, 여러분들의 기회만 줘줬으면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사이버 세계에서 독점할 수 있는 것이다. 혼자서 독점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도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조금 나이 먹으면요 잠이 안 와요. 어쩔 수 없어요. 2시도 깨고 막 1시도 깨고 대충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보통 할아버지들은 거기서 잠 안 온다고 막 이러고 김부식이는 그 새벽이 되는 걸 기다리는데 새벽이 됐는데도 닭이 안 울어서
새벽이 된 걸 몰라가지고 그 유명한 이 벙어리 닭을 저주하느라 네가 새벽에 한번 울려고 태어난 놈이 울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새벽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내 심정을 네가 몰랐느냐고 꾸짖는데 그 새벽 닭 소리가 심한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날이 샜구나. 그런데 나는 1시 2시 일어나면은 서재로 올라갑니다. 서재로 올라가면 책이 쫙 있는데 읽은 책도 있고 안 읽은 책도 있고 쫙 있는데 아직도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네오필리아가 있어서 사열하듯이 이렇게 쫙 보면은 그 책이라는 게 그게 출판사부터 나올 때부터도 여러 가지로 나봐주세요 하는 뭐 디자인 뭐 활자 호소 전부 남과 다르게 자기를 한번 존재하려고 요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보면은 그냥 윙크하는 녀석도 있고 어떤 건 소리 지르는 놈도 있고 나 읽어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반드시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연히 한 책을 잡게 됩니다. 나도 설명이 안 돼요. 그 많은 책에 왜 그 책을 뽑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딱 피고 후루룩 냉기다가 문득 어떤 글귀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걸 읽어봤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한 지식의 파편 어떤 단서를 딱 발견했을 때는 전율이 일어나죠. 내가 오늘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면 이 구조를 이 지식을 이러한 생각을 영원히 나는 이 책을 못 봤을 것이다. 또 다른 책을 뺐으면 이 구조를 못 봤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잠이 안 와가지고 여기 와서 우연히도 그 책을 해가지고 이런 신기한 생각을 했느냐.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되고 강의 시간에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남이 떠들지 않은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 형식적인 강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레미제라블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 후 한 번도 다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영화나 뭐 부분적으로 강의하거나 남들이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쓴 거 했죠. 그런데 아주 최근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레미제라블에 대한 이 완역된 것이 물론 영어로 된 겁니다. 불어로 영어로 된 건데 이 구텐베르크 거기 들어가서 뭘 다운받으려다가 우연히 그 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내 눈에 띄운 게 캠튼 여단하고 프랑스군이 싸우는 얘기예요. 이건 레미제라블을 수십만 명 읽었지만 이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자벨 형사가 계속 그 잔발장 쫓아가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그걸로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보니까 나폴레온이 백일 전쟁하는 그 얘기예요. 아주 마이너한 얘기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지금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캠튼 여단은 신병들이 많았다. 여러분들처럼 신병들이 많았다. 정규 훈련을 못 받고 그냥 전쟁터에 나왔기 때문에 대열을 짤 줄 모른다. 이렇게 착 서가지고 착 쳐오는 걸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리라전에만 얘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냥 지가끔 하는 거. 자기가 자기 사령관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게리라 젊은 사람들은 프랑스 보병이 얼마나 센지를 모른다, 이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덤비고 또 내가 내 사령관이니까 명령보다는 내 머리로 싸우는 거니까 작전도 수천 수만 개 뭐 이 기상천외 한 작전이 나온다. 이거 뭐 바위에서도 쏘고 뭐 위에서도 쏘고. 프랑스 군대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캠튼 여단의 젊은 신병들이었다. 전혀 이거는 지금까지 싸워본 거하고는 전혀 이상하게 싸우는데 겁도시 막 덤비는데 보통 나폴레온 만들면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하는데 이것들은 나폴레온이 누군지 그냥 막 덤벼드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보무셨다는 게 그죠. 그리고 전술도 전혀 다른 거예요. 뒷말이 재밌어요. 그러나 웰링턴 장군은 이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달가워하지 않았다. 자기네들 전법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절 하나가 21세기 여러분들에 던져주는 어떤 망건의 책보다도 여기 MBA들 하시는 분이 있지만 바로 이거예요. 메스로 관료주의로 나폴레온이 싸우고 있었을 때 오히려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독창적인 게리라 전법을 쓰게 되고, 그들의 게리라 전법은 누가 명령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였다. 이런 구절이 그 캐캐 묵은 어린애 만화책이라 나오는 레미제라블 속에 오늘의 우리 상황이 어떤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MBA 교과서보다도 훨씬 뛰어난 구절이 백일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날 내가 불면증으로 고생하지 않았더라도 레미제라블에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그냥 지나간 그 구절이 그날 밤 내 눈에 띈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어떤 학자도 없어요. 여기 뭐 MBA 하시는 분들 있지만 MBA 책에다가 이거 딱 여러분들이 내보세요. 유고가 이런 소리를 했어? 그 당시에 이런 거 했어? 웰링턴 장군 위대한 줄 알았는데 역시 그 사람도 기성세대였구나. 달가워하지 않았구나. 몰랐구나 이 사람도. 그러고 보면은 나폴레온이 전쟁을 하는데 그라시 장군 보고 너는 프루시아 군대를 쫓아가라. 프루시아 군대를 막 쫓아가는데 아주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쫄병 때부터 나폴레온의 신복이에요. 죽으라면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를 완전히 나폴레온에 맡긴 사람. 그 사람을 딱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너는 프루시아 군대를 쫓아가서 패주하는 프루시아 군대들이 웰링턴 군대하고 합세하지 못하더래 차단하는 역할을 맡아라. 나는 웰링턴 장군을 만나면 내가 혼자 할 테니까 원병만 오지 말게 해라. 그러면 우린 이긴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주고 자기는 3분의 1을 가지고 가다가 뜻밖의 웰링턴 장군을 바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3마일 밖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라시 장군이. 근데 포소리가 나니까 부관이 땅에다 인디안들처럼 이렇게 대우더니 저건 센종 포소리다. 황제 나폴레온 그 황제의 군이 쏘는 우리 포소리입니다. 빨리 가서 도우시면 우린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장군이 나는 나폴레온 황제로부터 죽으나 사나 너는 프루시아 군대를 추적하라고 그랬지 포소리 들으면 나 구제하라 저 원병으로 오라 소리는 듣지 못했다.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 아니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웰링턴 군하고 지금 마주쳤는데 프루시아 군 쫓아가면 뭐란가? 빨리 가서 우리가 먼저 원병을 하면 이기는데. 그랬더니 너 계속 그러면 너 군법회의에 걸린다.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놈은 가차없이 내가 처단한다. 그럼 내 군대라도 주시오. 그러니까 너 가기만 하면 넌 총살이다. 이 바보 장군이 하나밖에 모르고 나폴레옹 말만 들으면 되는 줄로 알고 이걸 끌고 가는 동안에 나폴레옹은 지금쯤 한 3마일 바깥에 지나고 있을 것이다. 그라시 장군이 내 포소리를 들으면 나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겼다. 비가 와가지고 막상막하로 포를 쏘질 못해가지고 막상막하는데 저쪽에서 군대가 확 오니까 이젠 살았구나 해봤더니 그건 그라시 장군이 아니고 프루시아 군이었다. 그게 워텔로의 마지막 날. 나폴레옹은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나폴레옹은 살아있고 워테르전은 계속하고 있고 포는 계속 날라오고 그라시 장군은 어딘가 지금 절실한데 그냥 있지도 않는 프루시아군을 쫓아가고 이게 오늘의 우리 얘기다. 나폴레옹 죽지 않았다. 도처에 나폴레옹이 있고 도처에 그라시 장군이 있다. 왜 제 머리 두고 지가 뭐 생각하느냐. 그때 자기가 모든 걸 상황 판단하고 왔더라도 나폴레옹은 거기서 붙잡혀서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그라시 장군이 돼서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비록 아무리 질서 있는 관료 체계를 할지라도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거기에는 참으로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윗사람을 모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내가 그 구절을 레미제라블을 보았을 때 그라시 장군으로 이제 상상력이 가고 관료주의 체제라는 게 어떤 것인가, 개인으로 생각한 네트워크의 장점은 뭔가, 이런 것들이 그 짤막한 데서 끝없는 파생 상품이 생겨서 금융 파생 상품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지만 상상력의 파생 상품은 끝없이 증식한다. 돈이 새끼치는 건 이상하지만 생각이 새끼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한번
실습을 하십시다. 저기 나가는 비상구 저 아이콘을 좀 보십시오. 네, 저거 무수히 보는데 저거 보고 뭐 생각하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가지고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이 돼 있다면 저게 생각이 많을 거예요. 저 도망가는 게 앞만 봐도 남자지. 왜 여자면 안 돼요, 저거? 꼭 도망가는 사람은 남자를 그리야만 돼요? 그럼 여태까지 페미니즘 운동한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왜 저게 남자여야 하느냐 얘기 하신 분 있어요? 자기 머리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걸 보면 이렇게 뛰거든요. 오른손이 같이 나가고 왼손이 같이 나가고 저렇게 뛰어보세요. 뛰어지나? 저거 절대 안 뛰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초록색이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린이 패스, 합격, 통과. 그래서 그린 사인인데 우리는 청색 사인이라고 그러죠. 교통신호에서 서양 사람들은 그린 사인이고 그린 시그널인데 우리는 초록색을 갖다 놓고서도 청색 신호등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같은 건데도 서양에서 블루는 에포크 블루, 슬픔이고 우울해서 블루먼데이라고 해요. 아주 팍 지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파란색이라면 막 청춘처럼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컬러 이미지나 컬러 심볼이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초록색보다 파란색이 이게 국제 아이콘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수천 번, 수만 번 본 저 아이콘에 대해서 문화론으로, 디자인으로, 사회학적으로 저 아이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희망이다. 노마크 첼스다 이거예요. 내 머리로 생각하면. 내가 큰 소리가 아니라 나는 진짜 지적인 면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머리를 생각했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천자문을 읽었는데 뭐 영의정된 사람, 뭐 별 사람 한자 문화권에서 천자문 안 읽고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저는 첫날 천지현황,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항 애들 다 그렇게 읽고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나는 선생님 하늘이 까맣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천지현황, 천현, 하늘은 까맣고 땅은 노랗다는 뜻이다. 하늘이 왜 까맣습니까? 그러니까 야, 왜 조그만 녀석이 토를 다냐? 밤에 보면 깜깜하잖아. 까맣잖아. 그러면 땅도 까매야지 왜 노랗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런 괘씸한 거라. 성인군자들이 다 천자문, 이 훌륭한 천자문 있고 다 그래도 벼쓰라고 했는데 내 놈이 뭐라고 거기다 토를 다느냐? 그럼 내가 그랬으면 빌었어야 되는데 하늘이 까맣다는 걸 내가 봐서 뭘 합니까 이게? 내 눈은 하늘이 파란데 자꾸 까맣다고 선생님 그러면 나 이따위 천자문 안 읽습니다. 나는 토란 거예요. 이게 그냥 학교까지도 계속돼서 계속 뺨 맞는데 뺨은 맞아도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요. 그런데 의문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왜 하늘을 까맣다고 했는지 내 독학으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왜 현이라고 했는지. 현동, 검은색. 그걸 최근에 대학에서 현관문이라고 할 때 천지, 현황하고의 현자가 현관인데 사람들은 현관이 어두워서 현관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현자를 내 스스로 터득하고 누구도 도교학자들이나 천자문에 왜 하늘을 까맣다고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 상당한 한학자도 모르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마치 아인슈타인이 빛과 같은 속도로 뛰면 빛은 정지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후에 하나의 상대성 원리가 되는 것처럼 나는 어렸을 때 하늘이 까맣다고 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궁금증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나이에 그것도 몇 년 전에서야 비로소 주역을 읽고 뭐 다 읽으면서 이래서 하늘을 까맣다고 그랬구나. 오늘 그 까만 얘기하자면 지금까지도 긴 강의가 됐는데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만은 그 책에 아마 그게 인문학 그 게리라 각 대학에 서울대학을 유시해서 전 대학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창조학교에서 그 강연을 합니다. 여럿이 그 뭐 그래픽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거기에 이
불교, 도교에서 이 현자가 왜 하늘을 까맣다고 했는가? 이것을 여러 문헌에서 누가 들어봐도 타당한 그런 건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야단 안 치고 이러이러해서 검묻다고 하느니라. 이때 현자는 흑하고는 다르니라. 현학 물론 검은 색깔인데 이 현자는 그런 그 물리적인 검은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너 정신이 가물가물한다고 하지 않느냐? 까마냐 내 정신이. 가물가물하지 않냐? 사람이 멀리 가면 가물가물한다고 하지 않냐? 멀리 떨어진 거, 유연한 거, 아득한 거, 그걸 검다고 한 거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저는 천자문 그때 배웠을 것이고 지금쯤은 이게 대단한 학자가 되었을 텐데 그 선생 하나가 그 말을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오늘 축복받았고 제가 알기로 여기에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이 24시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이버 세계에서 만났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못 만나도 사이버 세계에서는 1000의 제자가 있어도 1000의 제자 곁에 동시에 있을 수가 있다. 편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선생을 독점하면 그 옆에 가지 못한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 사제지간을 맺어지고 지식을 탐구하고 그 네오필리아, 대학원까지 들어오는 그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학구열이 오늘 이 마당에서 확인되는 자리이고 여기에서 첫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년 전, 10년 후 저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훌륭한 결실이 어떤 것인지 못 볼지도 모르지만 틀림없이 저는 여기에서 단연코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친다면은 아마 이 가운데에서 오늘 제 강의를 들었대서가 아니라 이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독창적인 자기 머리로 생각한 그러면서 끝없이 선생이 내 곁에 있었던 사이버대학 대학원에서 놀라운 한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한양대학은 물론이고 한국의 이름을 반드시 빛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약속 15분 동안 강의하라는데 아마 30분 넘은 것 같은데 저는 밤낮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뺏어간 거 용서를 빌면서 앞으로 열심히 아까 얘기한 토포필리아도 있다. 바이오필리아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이 안 가지고 있는 네오필리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짐해만 가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탐구, 지적 호기심 이런 많은 단어들이 저한테 와닿았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학업에 대한 태도와 각오를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물론 김인밋 교수님들께서 식장을 나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답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그 11월 달부터 대학원 입시가 시작이 돼서 오는 이제 2월 26일이나 되어서야 이제 여러분들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 교학팀을 맡고 있는 대학원 교학팀장 백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하름 교수님께 제가 15분만 부탁했는데 너무 길어져서요. 제 순서를 조금 많이 당겨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2부, 그러니까 3부 각 전공별로 이제 흩어지시게 될 텐데 그때 이미 이제 저희가 요람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제작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마 더 많이 아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상세한 내용은 그 저희 학교로 전화 주시거나 우리 조교들한테 물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그 대학원의 교육 이념 및 교육 목적입니다. 뭐 다들 좋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요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뭐 본 대학원의 인재상하고 미래지향적 뭐 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뭐 기본적인 인재상입니다. 그리고 본 대학원의 이제 핵심 가치는 기존의 그 대학원이 이제 교수자 중심이라면 본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 중심의 어떤 행정 및 교육을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학습자 욕구 지향의 가치를 갖다가 추구한다는 것이 그 본 대학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 오신 곳이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본 그 대학원생들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면 안산 캠퍼스 뭐 중앙도서관 이용이 다 가능하고요. 한양대학교가 할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시설을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동등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요. 조금 중요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수 과목이 이미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고요.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학부 전공하고 대학원 전공이 다른 분들이 선수 과목을 들으시게 됩니다. 1학기 한 과목, 2학기 한 과목, 이제 학부에 있는 과목을 들으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선수 과목 들으시는 분들은 총 3과목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 과목은 패스페일이기 때문에 너무 학점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패스만 하면 이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1학기부터 4학기까지는 한 학기당 6학점씩 총 24학점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는 미이수하면 졸업이 불가하니까 필수 과목 위주로 먼저 수강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학기는 이제 논문을 쓰시거나 대체 학점으로 2과목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뭐 2개 중에 코스를 어느 거든 밟아 나가셔서 총 이제 30학점을 이수하시면 졸업이 되시게 됩니다. 우선 논문 제출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1기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부터 5학기까지인데 1학기이고요. 3학기가 되면 과정 선택을 하게 되고요. 논문을 쓸 것인가, 학점 취득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논문을 쓰게 된다고 하면 지도교수 배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4기 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4기 말에 종합시험을 보게 됩니다. 종합시험은 총 3과목을 보게 되고,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해야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종합시험을 보고 난 사람은 학위 논문을 쓰게 되고요. 학위 논문 신청서를 제출해서 학위 논문 심사를 받아서 학위 논문을 제출을 하면 학위 수여를 받게 되는 코스입니다. 이거는 논문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난 논문을 못 쓰겠다 하는 분들은 대체 학점 이수 과정을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 24학점까지는 갔고요. 남은 6학점을 갖다가 과목으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서 총 30학점을 들으면 졸업하는 코스입니다. 뭐 총 이제 특수학원이기 때문에 졸업 연한은 5학기고요.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단 이제 조기 졸업을 하시는 분들은 논문 쓰시는 분들은 조기 졸업을 할 수가 없고요. 학점 취득하시는 분들은 조기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때 6학점씩 들으시고 3학기, 4학기 때 9학점씩 들어서 총 30학점을 만들면 4학기 만에 졸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오늘 뵙게 되는 선배님들 중에서는 총 17분이 조기 졸업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번 학기부터 9학점씩 듣게 되고 올해가 지나면 내년 2월에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성적평가는 다음과 A+부터 F까지가 있고요. 본 대학원에 조금 이번 신입생들의 가장 불만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직장인 장학이 없어졌나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이번 입학생부터 직장인 장학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은 20%까지 장학을 지급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였는데 10%를 더 늘렸고요. 성적 A는 수업료 100% 전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에서 1등한 학생은 무조건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등한 학생은 성적 장학은 B입니다. 그러니까 반액 장학을 받게 되고요. 3등부터 그 정원의 20%까지는 모두 다 성적 장학금 C, 수업료 20%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난 1년간 그 시행을 해본 결과 그 학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수업을 들으실 때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강의 듣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대학원은 비실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비실시간 강의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온라인 강의 자체를 비실시간 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수업을 듣는 게 비실시간 강의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하고 어렵기도 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프라인 세미나는 그 말 그대로 그냥 와서 교수님들과 같이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강의 수강을 위한 권장사양 PC인데요. 이건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너무 PC사양이 좋지 않으면 수업 수강이 좀 어려우니까 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실시간 화상 세미나입니다. 실제 우리 그 지난 학기 했던
글로벌 시대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과목이고요. 여기 계신 MBA 원우님 중에서도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원우님 계실 겁니다. 어떻게 수강이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근데 발표를 제가 7분 하라고 그랬는데 14분 했거든요. 저 왼쪽 오른쪽이 이제 왼쪽 위가 이제 김현경 교수라고 MBA 교수님이시고요. 나머지는 지금 학생들입니다. 보시면 둘째 줄 맨 끝에서 두 번째 조현보라고 이름 적힌 분은 실제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이고 그 아래 계신 분은 프랑스에 계신 분입니다. 이거는 발표용 수업이고요. 지금 조별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의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넓게 감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PRC 제품 시범 주기상 성숙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성숙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스마트폰에 근데 이제 지금 이건 지금 녹화된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버퍼링이 보이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조사하고자 하는 게 어디에 약간 포커스를 멈춤이 있는데요. 실제는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휴대폰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지금 도입기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그러면 제가 한번 실시간 화상 세미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셋이 있어야 되고요.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오늘 각자 학과 오리엔테이션 가면 이걸 다 저희가 나눠드릴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반의 클래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창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반이 가령 8명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처럼 좀 많은 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도 크게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25명 이내의 분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가는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영상이 보이고 아래 보면 음성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음성 테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5초 정도 확인을 하고 영상이 잘 보이고 울림 현상이 없이 음성이 들렸습니까? 라고 뜰 때 예 누르면 입장하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이제 입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들어오게 되고요. 교수님들은 강의가 시작하기 30분 전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학생들은 10분 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서회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교수님이 올리신 파워포인트 자료를 같이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뭐 여기서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하는 걸 뭐 체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실 거고 또 이 시스템에서 직접 발표하는 기회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다른 쪽 설명을 드리고 혹시 접속이 되시면 계속적으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학원의 특징 및 목표입니다. 그 대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강의는 그 소수 인원의 수강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좌당 25명 이하로 수업을 수강하게 되고요. 튜터도 역시 박사과정생 튜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담 교학팀 같은 경우는 총 14명의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플렉서블 러닝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희 선배님들, 그러니까 지금 다니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문을 쓰시길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데 본 대학원의 목표 중에 하나는 각 전공당 3개 이상의 졸업 논문을 학술지에 게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본교 대학원의 졸업생 10% 이상을 박사과정 진학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의 그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고요. 제가 들어오셨네요. 잠시만요. 박면호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네, 잘 들려요. 잘 들리세요? 네.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연 원우님은 그 심리상담 전공이시고요. 심리상담 전공 1기 원우님이시고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1, 2학기 토탈 그 성적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성적장학을 받고 있는 우리 박미연 원우님을 어렵게 모셨고요. 그리고 우리 신입생들 여러분들 축하드리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원님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는지요? 네, 잘 지냈어요. 지난 1년간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밴쿠버에 있는 심리상담 일기생 박미연입니다. 지난 1년 소감을 물으시니까 굉장히 바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밴쿠버에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입장이라 공부도 거기다 더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해보다 굉장히 보람되는 한 해였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 해여서 저한테는 아마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캐나다에서 수업을 수강하는데 그 약간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학금까지 받으시는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비결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다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별 차이 없이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이 공부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대학원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온라인 강의라 잘못하면 밀어놓고 나중에 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시간이 한국의 12시 월요일 자정이 넘기면 강의가 새로 올라오는데 그때 저는 여기 일요일 오후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맨 먼저 강의를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보내주시는 책이나 다른 정보들도 메모해뒀다가 같이 참고를 하고 했는데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박미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야 하는 후배이자 동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글쎄요, 뭐 조언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조금 선배고요. 다른 것보다 사실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또 뭐 가정 생활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앞으로 바쁘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선택한 공부니만큼 이 공부를 다른 일들에 좀 우선순위에 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번에 같이 입학하신 원우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은 지지자가 되시고 아주 좋은 동료들이 되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네트워킹을 만드셔서 그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시는 게 대학원 공부를 특히 이런 한양대 같은 사이버 대학원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화상 세미나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멀리 이렇게 어렵게 지금 캐나다 밤이거든요. 참석해 주신 박미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학기가 열리면 다시 온라인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원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대학원에서도 그걸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거창할 수도 있는데요. 우수 재학생입니다. 나름 우수 재학생의 학습 방법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천진난만한 모습도 계시고요. 우리 원우님께서는 제가 이런 사진을 이렇게 도용하고 계신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몰래 훔쳤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양희찬 원우님입니다. 지금 현재 센트럴시티에 있는 구매팀장으로 계시고요. 지난 학기 성적 A+, 평점 평균 4.5 만점에 4.5, 백분율 98.3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98.35점이죠. 2학기 호텔 관광 MBA 전액 장학생입니다. 여기 호텔 관광 MBA 원우님들 오신 분들 계시면 좀 이따 꼭 잡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적 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찬 원우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백대현 팀장님으로부터 과분한 소개를 받은 양희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1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들어올 때 저희 선배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원우님들도 회장님들도 와 계시네요. 저는 맨 처음에 백대현 팀장님으로부터 우리 후배님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전혀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 최고가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한 저의 그 1년간의 생활을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떨리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까 밴쿠버에 계신 우리 원우님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온라인 강의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미뤄지면은 자꾸만 분량이 쌓여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밴쿠버에 계신 원우님도 재미를 가지고 하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걸 제가 지나온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덕수상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숭실대 전산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숭실대 전산원에서도 그렇고 전산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53살 돼지띠인데 보통 저희 친구들은 컴맹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이 현업에서 이렇게 굳건히 버티길 수 있는 거는 아마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접하고 먼저 뛰어들었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게 강의를 들으면서 매장마다 프린트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장마다 프린트를 해 놓고 한 챕터 할 때 교수님께서 유인물에 없는 거를 설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메모해 놓으면은 시험 문제가 꼭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예. 자, 제가 말주변 머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 과에 지나온 1년 동안을 이렇게 제 전공이 컴퓨터니까요. 컴퓨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희들은 2월 달부터 특강을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일반 대학원을 가지 않고 사이버 대학원을 가면은 과연 우리가 끈끈한 릴레이션십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도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수님들께서 그 사이버의 단점을 많이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특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입학도 하기 전에 조선호텔 GM이신 슈미스를 비롯해서 많은 이와 같은 특강들을 해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교육원장인 강영철 원장님, 그 다음에 대명 리조트의 인재개발팀장님, 그 다음에 현 엠베스더 그룹 경영기획 본부장이신 주명건 사장님을 비롯해서 작년에만 해도 특강이 8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나 교수님들께서는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재미를 느끼고 해야 됩니다. 자, 남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그냥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뭐가 남을까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이 저하고 같이 출근하면서 9시까지 출근이지만 저는 7시경에 회사에를 도착합니다. 그러면 2시간이 아침 시간이 초롱초롱한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주에 2과목이 개설이 되니까 월요일은 A 과목, 화요일은 B 과목 해서 들었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끝내놓고 한 번 더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11월 달에는 이렇게 홍보 동영상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요걸 끝나고 나서 아마 저희들이 10일 만에 요거를 단합돼서 만들었습니다. 예, 요걸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분이 조선호텔 초공지배인이신 슈미츠 씨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1월 28일입니다.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교수님께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일단은 교수님한테 찍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한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저 말고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영신 회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좋은 강의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희 과가 잘 뭉치기로 아주 이 대학원에서 유명합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게 교수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서로 처음 만난 분들이라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용평에 저희들이 3월 27일 날, 3월 28일 날 1박 2일로 답사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 답사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백대현 팀장님으로부터 들은 1박 2일 그 세미나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기 용평에 가서 수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받으면서도 각자 이렇게 따로 놀았었죠. 근데 그 뒷날, 이분이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 과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저희 이만큼 1박 2일 만에 이렇게 친숙을 해줘서 용평에서 돌아올 때는 저희들은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을 다른 과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저희들을 보고 광신도 집단, 그 다음에 교수님 보고는 교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광신도들이라고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명권 사장님에 대한 호텔 경영 특강도 4월 8일 날 저희들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산업이나 리조트 산업에 대해서도 특강을 이렇게 저희들은 하루에 2타임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교수님들 3분을 모시고 사은회 행사도 가졌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참여했죠. 이거는 1학기 종강 모임에서 저희들입니다. 교수님들 3분 모시고 삼성역에 있는 매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많이 화기애애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학교 소개에서도 있었는데
이 한양학원은 이 도서관 시스템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남학술정보관에 접속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논문을 내주시면은 거기 도서관 자료에서 논문을 마음대로 검색을 하시고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운을 많이 받아놨다가 보통 한 소논문 할 때 제가 한 30편의 논문을 관련된 논문을 찾아가지고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봤습니다. 그렇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요. 여러분 아이디로에서 로그인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도서관까지 맞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부터 제일 먼저 알으셔야지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후학기에 들어오신 우리 원우님 한 분께서는 이걸로 인해서 회사 보고서 쓸 때도 많이 참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방학 때도 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못 놀게 한 건 교수님들이셨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세 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논문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리포트를 받았을 때, 보고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이렇게 학교 내에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이만큼 교수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정에 그냥 여러분들은 쫓아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저희들하고 1학기를 마치시고 뉴질랜드에 있는 와이카토 대학의 교환교수로 가신 박사인 교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아쉬움을 마련한 자리에서 요 전달해 드린 게 넥타이 부분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첫 출근하시는 날 이렇게 저희들이 드린 넥타이를 매시고 출근하셨다고 이렇게 인증샷을 저희들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각 과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총 원회에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보통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게 됩니다. 경기도 과평군에 있는 좋은 아침 연수원을 해가지고 연수원에서 각 과의 인원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특강도 듣고 서로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저희들은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은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용평을 다녀왔고요. 후반기에는 이렇게 저희들 리츠칼튼 호텔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리츠칼튼 호텔의 은대환 소믈리에가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한테서 와인 특강도 받았고요. 자, 여길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이때 마침 엑스포가 열려서 저보러 엑스포를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면은 훨씬 편한데 교수님, 제가 두 과목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대체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체 과제를 하면서 제가 그것도 쉬운 대체 과제라고 하시는데 한참 한 2주간 혼났습니다. 차라리 저기 참석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었습니다. 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등산도 같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호텔 관광 MBA에서는 미국 호텔 총지배인 자격증 특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우리 회장님을 포함해서 4명이서 지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지금 오늘도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달라고 그래서 우리 백대현 팀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여기에 1시 반까지 저도 공부를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자, 이쪽에 계신 분은 저희 회장님이신데 리츠칼튼 호텔에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 대사인 G20을 개최하면서 그 각 호텔에 특급 호텔에 영업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저희 원어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자, 저희들 거의 12월 4일이면은 방학 때입니다. 시험 기말고사 바로 직전에 저희들 기초통계학에 어떤 교수님께서 과제를 주셔가지고 3계절로 나눴습니다. 3계절로 나눠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각 팀에 5명씩 정도 배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서로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는지 저희들 게시판을 나중에 이제 저희과 이제 원우님들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건이 넘는 조회를 기록한 챕터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호응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하나 자랑할 게 있습니다. 기초통계학에 저희들 이 군일 과정 한다는 얘기를 학교에서도 들으셨죠?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기초통계학을 작년에 1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세우셨을 겁니다. 15명입니다. 모두가 다 종료했다는, 수료했다는 이거를 받고 저희들은 하나같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가 통과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어려운 원어들한테 서로 격려해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동시에 같이 통과를 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통과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이버 대학교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마지막 2학기 종강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저는 이 케이크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큰 케이크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케이크를 놓고 이렇게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저희들 원우님들 중에서 여행사 대표로 하시는 이재우 원우님이 계시는데 여행사 대표 특성상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해외 출장을 가시면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호텔로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속이 안 되는 호텔도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원활하게 접속이 되지만은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나가시면 안 되는 데도 혹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호텔을 조금 그레이드를 높이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한 가지 또 제 자랑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밴쿠버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한 번은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8시에 잡혀 있었는데 제가 퇴근을 6시에 하고 하는데 도로가 그날따라 뭐 사고가 있었는지 완전히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저희 아들하고 대학교 4학년인데 아들하고 퇴근하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제가 의정부 쪽에 살고 있는데 동부 간선도로에 가니까 8시가 된 거예요. 근데 화상 세미나는 참가하고 싶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갓길에다 세워놓고 아들한테 완전 초보입니다. 병아리인데 거기다가 운전대를 막혀놓고 아들 랩북을 통해서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끝나기 전에 지대에 도착해서 다시 화상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볼 때 저희 원우님들은 맨 처음 접속했을 때 왜 그렇게 어둡냐고. 그래서 제가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넷북으로 접속해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자, 못 받아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은 가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끝까지 정진하셔서 2년 6개월 후 휴학도 하시지 말고요. 석사모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한 동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원우분들이 많이 캄보디아에도 계셨었고 페루에도 출장을 가게 계셨고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열흘 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한마음 한뜻으로 가족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희들 동영상을 봐주시고 이상으로서 두서없는 제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두 가지만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양희찬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1학기 때 아까 연합세미나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MBA에서 공부 가장 잘한 원우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원우님은 그냥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포스트잇에 적어갖고 그냥 이렇게 앞에다 모니터에 붙여놓은대요. 벽에다가. 그리고 그 붙여놓은 게 다 떨어지면 시험을 온전하게 잘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은 그냥 다 붙여놓는답니다. 그래서 그거 알 때까지 하나씩 이렇게 떼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 원우회 소개만 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2부 행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희로 원우회장님 일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총원우회입니다. 총원우회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학과 그리고 그 원우들 그리고 각 전공과 각 전공들의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앞에 계시는 그 각 전공의 회장님들께서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섬김의 리더십으로 총원회에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리더십들을 지금부터 한 번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대학원의 위세욱 총무님이십니다. 또 부동산 정책대학원의 박종호 회장님이십니다. 미디어 MBA 전공의 박수원 회장님이십니다. 그린텍 MBA의 윤종래 회장님이십니다. 아까 화면에도 몇 번 계속 비추셨죠? 예. 호텔 경영 MBA의 우리 전용신 회장님이십니다. IT MBA의 나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아동가족대학원의 노희경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총원우회의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총무국장 이원균 총무국장님이십니다. 저는 현재 MBA의 원우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총원외장을 겸하고 있는 박길호입니다. 2011년 저희 총원회의 사업의 어떤 핵심은 그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캠퍼스 내에서 그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픈 모임과 온라인 모임이 있고요. 또 대학원과 총원회에서 준비한 그러한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학습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사이버 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소통을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총원회가 같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